안녕하세요, IM준입니다. 오늘은 6 곱하기 6 큐브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다른 B큐브들하고 마찬가지로 센터 조각들을 먼저 다 맞춘 다음에 엣지들을 다 정렬을 해서 3 곱하기 3 큐브처럼 만든 다음에 3 곱하기 3 큐브 해법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맞추는 방법, 그리고 예외 상황들 다 알려드릴게요. 6 곱하기 6 큐브는 센터 조각들 중에서도 센터 조각이 있고, 센터 조각 중에서도 엣지 조각이 있고, 센터 조각 중에서도 코너 블럭이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3가지인데 이 3가지가 서로 종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코너 조각이 이런 변으로 엣지로 갈 수 없고요, 이런 센터에 있던 조각이 이런 자리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종류가 같은 위치로만 이동이 된다는 거를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흰색 센터부터 만들어 볼게요. 흰색이 없는 면에다가 흰색 센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한 조각 이렇게 맞췄고요. 여기 있는 조각을 상대적인 위치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서 2조각 맞췄어요. 이제 여기 있는 조각, 여기 있는 조각 해서 이렇게 한 줄을 만들어 줄 거예요. 가운데 쪽에다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갈 조각, 이런 조각은 여기에 갈 수 없겠죠? 종류가 다릅니다. 이런 조각은 여기에 갈 수가 있어요. 위치를 이렇게 상대 위치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올라가겠죠? 여기에 들어갈 조각도 찾아서 해볼게요. 이런 조각들은 갈 수 없습니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줄 만들었죠? 자, 한 줄 만들었으면 그대로 두고 이제 여기 옆줄까지도 만들어 줄 거예요. 중앙에 있는 2줄을 만드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센터에 해당되는 이런 2조각을 찾아야겠죠? 여기에 한 조각 있고요. 여기도 한 조각 있죠? 이 2개를 상대적인 위치를 정렬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정렬했어요. 이제 여기 들어갈 조각, 여기 들어갈 조각 찾아야겠죠? 자, 이 조각 여기다 놓고 이렇게 정렬하면 이렇게 정렬되겠죠? 자, 이 조각을 여기다가 이렇게 정렬할 수가 있겠죠? 그래 놓고 지금은 이렇게 다른 센터들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줄 맞췄고요. 나머지 2줄, 자, 코너 조각 하나 찾았고 여기도 코너 조각 있네요. 자, 이렇게 2개 정렬했어요. 이 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 위치를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었죠? 여기 들어갈 조각, 여기 하나 있네요. 이 조각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자, 이제 한 줄만 만들면 되겠죠? 자, 코너 조각 하나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밑에 있네요.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지금 오른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준 다음에 다시 굳이 지금은 내릴 필요 없지만 이런 식으로 2개 만들었고요.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갈 2조각을 찾아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조각 정렬했고요. 이 한 조각은 다른 쪽으로 보내야 돼요. 보내기 위해서 지금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보낸 다음에 상대 위치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스를 올려서 옆쪽으로 보내주고 슬라이스 올린 거를 제자리로 갖다 놓고, 그래야지 이게 보존이 되니까요. 그래 놓고 이렇게 정렬했어요. 흰색 센터 만들었으면 알기 쉽게 뒤에다가 노란색 만들면 되겠죠? 흰색의 반대각선인 노란색 만들어 줄게요. 이미 이렇게 3개나 맞아 있네요. 여기 한 조각을 찾아서 상대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올려서 정렬한 다음에 옆으로 보내주고 올렸던 걸 다시 내려야겠죠? 그래야 흰색이 안 망가지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란색 한 줄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또 한 줄 만들어 주겠습니다. 센터 조각부터 찾고요. 여기 하나 또 있네요. 이렇게 2개 상대 위치를 해서 정렬했고요. 여기 들어갈 조각, 여기 들어갈 조각 찾아야겠죠? 지금 보니까 이 조각이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정렬하고요. 나머지 한 조각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정렬해서 한 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 밑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열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올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2번 돌려서 왼쪽으로 옮겨준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상대 위치가 맞는 방향에다 놓은 다음에
이렇게 정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올린 다음에 2번 돌리고 다시 내리면 이렇게 정렬이 돼서 들어가죠. 나머지 한 개에 한 줄 코너부터 찾아서 여기 2개 있죠. 나머지 하나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한 줄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를 다른 면에다가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면에다 보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180도 돌린 다음에 여기 면에서 이 왼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줬고요. 다시 180도 돌려서 다른 센터에 영향 안 받게 한 다음에 빼낸 조각을 상대 위치를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걸 올리는데 이렇게 해놓고 올리면은 절대 못 맞춰요. 이렇게 해놓고 올린 다음에 2번 돌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서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노란색 만들었고요. 왼손에 흰색, 오른쪽에 노란색 해가지고 나머지 센터들을 만들겠습니다. 아무 색상이나 먼저 쉬워 보이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딱히 쉬워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파란색 만들게요. 파란색.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조각 찾아서 정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조각 여기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이렇게 한 줄 만들었고요. 여기 들어갈 또 한 줄 찾아야겠죠. 센터 조각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뒤에 하나 있는데, 자, 파란색 지금 밑으로 했어요. 자, 이 조각하고 이 조각을 상대 위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렬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갈 조각, 여기 들어갈 조각 이제 정렬하면 되겠죠.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 정렬했고요. 여기 들어갈 조각, 여기 들어갈 조각, 여기 있는 조각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 줄 또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렬했어요. 2줄 만들었고요. 나머지 이 2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많이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쉬워 보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해놓고 이 조각을 여기다가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보내놓고 이 조각을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지금 왼쪽에 흰색, 오른쪽에 노란색입니다. 나머지 한 줄 조각들 찾아볼게요. 자, 여기 코너 하나 있고 여기 코너 하나 있죠. 자, 상대적인 위치를 이렇게 맞춰줘 볼게요. 그래 놓고 여기 가운데 들어갈 조각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상대 위치를 여기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거를 이 슬라이스가 아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올렸던 슬라이스를 다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내리면 정렬이 됐죠. 자, 나머지 한 개, 이거는 다른 면에다 보냈다 다시 갖고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밑에다가 보낸 다음에 돌려놓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파란색이 보존이 되겠죠. 이 조각을 자, 이렇게 정렬하면 상대 위치가 똑같아졌죠. 자, 여기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왼쪽으로 보내놓고 다시 올렸던 걸 내리면 이렇게 정렬이 됐죠. 자, 지금은 다른 게 맞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래 놓고 이제부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4 곱하기 4나 6 곱하기 6 같은 큐브는 센터 조각들이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센터 색상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흰색, 노란색 이렇게 있으면 이 파란색 이 다음은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을 이렇게 뒤로 보내주고 여기다가 빨간색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그 다음 파란색의 반대는 녹색, 그리고 빨간색의 반대는 주황색, 이런 식으로 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다 빨간색 만들어야 되는데 센터 조각 하나 여기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요. 이렇게 하나 정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야 됩니다. 다시 하나 정렬했고 이거 여기다 일단 올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2번 돌리고 다시 내리면 여기 올렸죠. 여기 한 줄을 만들면 되겠네요. 여기 들어갈 조각, 들어갈 수 있는 상대적인 위치를 맞출 수 있는 조각 여기 있죠. 이거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 왼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보내주고 다시 내립니다. 그러면 파란색 보존이 되죠. 여기에 들어갈 한 줄 또 찾아야 돼요. 센터 조각 여기 있죠. 자, 이거를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일로 올려 볼게요. 일로 올리고 자, 내렸습니다.
자, 여기에 한 조각 찾아서 넣으면 되겠죠. 여기에 밑면에 있어요. 이렇게 올려서 옆으로 보내고 다시 내려서 보존시켜 놓고, 이 두 개는 올리는데 지금 이렇게 올릴 수 없어요. 같은 열에다 만들어 놓고 올리고 이렇게 유투한 다음에 다시 내리는 거예요. 됐죠? 나머지 두 줄 코너 조각 여기 하나 있죠? 알기 쉽게 코너 조각 두 개를 먼저 정렬할게요. 이렇게 두 개를 정렬을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갈 조각 두 개를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두 개가 이미 정렬이 돼 있죠? 이 두 개를 같이 슬라이스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 놓고 슬라이스 올렸던 걸 다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 보존이 되죠. 이거를 올리는데 이렇게 올린 다음에 두 번 돌리고 다시 내리면 센터 보존되고 이쪽으로 가서 정렬이 됐죠. 자, 이제 여기다가 한 줄 만들면 되겠습니다. 코너 조각부터 쉽게 할게요. 코너 조각 여기 하나 있죠. 이렇게 해놓고 이 조각을 여기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내리고 옆으로 보내놓고 다시 올려서 여기 들어갈 조각 여기 있죠. 이렇게 상대 위치를 맞춰준 다음에 상대 위치가 여기 자, 슬라이스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다른 쪽으로 보내놓고 올렸던 걸 다시 내려서 한 줄 만들었죠. 이걸 올릴 때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올릴 수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올린 다음에 두 번 돌리고 내려야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만들었고, 파란색 반대에 여기는 녹색입니다. 녹색 만들어야 돼요. 자, 녹색 여기 한 줄이 벌써 만들어져 있죠. 여기도 한 줄 만들어져 있네요. 그러면 같은 줄에다 놓고 올려서 두 번 돌리고 다시 내려서 다른 데 영향 안 주고 녹색 두 줄 만들었고요. 녹색하고 주황색이 마지막 두 개 센터잖아요. 마지막 두 개 센터 만들 때는 빈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른 특별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자,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알려드릴게요. 이 한 개는 여기다 정렬해서 넣을 수 있죠. 이렇게 해놓고 옆으로 보내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해서 꽤 많이 맞췄고요. 자, 이거 하나도 여기다 정렬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돌리고 올려서 한 줄 만들었죠. 자, 한 줄 만든 건 이렇게 해놓고 내려서 마지막 두 개 센터에서 지금 직관적으로 쉽게 해서 마지막 두 개 조각을 제가 못 맞췄거든요. 이 두 개 조각을 뭐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빅큐브에서 센터 만들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방법인데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이 두 조각을 이 위치로 보내야 되는데 한 조각씩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상대 위치가 지금 이 위치랑 상대 위치가 같죠? 센터에서의 상대 위치가 같죠? 이거를 이렇게 보내줘요. 위로 보내주고 이 보낸 이 줄을 이렇게 U 한번 해서 이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조각이 올라갔던 위치 거기에 열을 슬라이스를 다시 올려요. 그러면 이렇게 십자처럼 되거든요. 이걸 다시 되돌려요. 이쪽으로 되돌리고 이것도 되돌려서 내리고 이것도 다시 정렬해서 다시 되돌려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조각 맞췄죠. 이제 마지막 한 조각 남았어요. 마지막 한 조각 남았을 때 상대 위치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지금 상대 위치가 똑같죠. 이게 한 번 올리면은 이 자리로 가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리고요. 가야 될 위치로 올린 다음에 자, U 해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쪽을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올려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되돌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놓고 내리고 이것도 다시 이쪽으로 해놓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교환할 수가 있어요.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안 맞았을 때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랑 이거. 자, 이것도 이번에 오른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개를 상대의 위치를 같게 만들어준 다음에 올린 다음에 이쪽으로 보내요. 보낸 다음에 이게 도착한 이 줄을 올려요. 올린 다음에 다시 되돌려요. 이제 되돌리고 내리고 되돌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서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센터 정렬을 다 하셨으면 이제 엣지 정렬을 할 건데 지금은 알기 쉽게 흰색을 바닥, 노란색을 윗방향으로 해서 해볼게요. 근데 이걸 초급해법으로 4곱하기4나 5곱하기5 초급해법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노란색하고 흰색은 바닥이나 이렇게 윗방향 고정을 하고 나머지 면들을 이용해서 맞춰 볼게요. 자, 이제 눈에 띄는 조각부터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조각부터. 지금 보면 이렇게 이거는 3개나 맞아 있기 때문에 이걸 골라서 한번 해볼게요. 주황색에 노란색 여기에 있죠. 지금은 뭐 흐트러진 게 없기 때문에 얇은 회전만 써서 이렇게 상대 위치를 같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정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정렬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R, U, R' 이렇게 해가지고 정렬된 걸 위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한 다음에 또 이거를 되돌리지 않고 그냥 여기서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녹색 빨간색 엣지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해볼게요. 이거를 이 위치, 상대 위치를 이 위치에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지금 6곱하기6 큐브에서는 이 엣지 조각들이 이렇게도 돌아갈 수 있지만 막 뒤집혀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색상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정렬이 될 수 있도록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개 정렬했고요. 나머지 한 조각이 여기 있죠. 이거를 여기다 넣었는데 지금은 센터들을 정렬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센터들 다 망가져요. 지금은 F2L 한다 생각하고 넣으셔야 돼요. F2L 생각하고 자, 센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센터들이 정렬이 안 흐트러져요. 이런 식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 위치 만들어준 다음에 그냥 정렬한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올려서 다른 흐트러져도 되는 엣지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다시 내려요. 그러면 완성된 거는 저장돼서 위로 올라갔고 흐트러져도 되는 걸로 위치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또 쉬워 보이는 거 파란색 흰색 눈에 띄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시작할게요. 여기 파란색 흰색 또 하나 있는데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이쪽 앞면을 바라보게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슬래지 해머라는 트리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R', F, R, F' 이렇게 해서 이 자리로 넣었죠. 이렇게 그냥 정렬하고요. 또 한 개 조각 지금 윗면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자, 이렇게 180도를 뒤집을게요. 180도 뒤집어서 또 위에서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이거를 자, 이렇게 정렬할 수 있는 위치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정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상판 돌려서 틀어져도 되는 걸로 해놨고요. 자, 여기 2개가 또 맞아있기 때문에 또 이거에 해당되는 엣지 조각 찾아서 자, 슬래지 해머 해서 여기다 넣었고요. 그래서 정렬하고 여기 있네요.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또 올려놓고 다른 걸로 또 대체를 했고요. 자, 지금 이 빨간색 2개는 지금 상대 위치가 달라요. 앞면 색상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정렬이 제대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엣지를 뒤집어야 돼요. 자, 이거는 정렬을 해놓고 이 엣지는 이렇게 해서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뒤집겠습니다. 이 4개를 한꺼번에 뒤집는 공식. 자, 이거는 어떤 빅큐브를 맞추시더라도 4 곱하기 4 이상 큐브에서는 이 엣지 뒤집는 공식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꼭 공식화해서 아시지 않더라도 뒤집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이 자리로 옮겼죠. 이렇게 정렬하고요. 자, 빨간색, 흰색 여기 또 있죠.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정렬이 되죠. 자, 이것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자, 이렇게 흐트러져도 되는 거를 대체를 했어요. 자, 이 주황색, 녹색 2개나 맞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 하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3개 정렬됐고요. 한 개 나머지 조각이 여기에 없는 거 보니까 자,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뒤집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주황색이 녹색 여기 있죠. 자, 이게 자,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넣는데 실수로 이렇게 잘못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엣지 4조각을 다 뒤집으면 상대 위치가 맞겠죠. 이렇게 하면 상대 위치에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자, 위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흐트러져도 되는 엣지로 이렇게 대체를 한 다음에 다시 내려서 자, 이제 주황색에 흰색. 근데 지금 위에는 조각들이 다 맞아 있기 때문에 또 뒤집어 줘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 준 다음에
주황색에 흰색 여기 하나 또 있네요. 여기에서 하나 또 맞추고, 자 여기 있죠. 이렇게 해놓고 자, 올린 다음에 흐트러져도 되는 걸로 대체하고 다시 내렸어요. 지금 거의 다 자리가 찼기 때문에 이제 이 센터 조각들을 다시 정렬을 할 거예요. 자, 제대로 하셨으면 센터를 다시 정렬을 하면 다 모든 센터들이 다시 정렬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머지 맞추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엣지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빈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먼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맞아 있는 거를 지금 위층으로 위에다가 좀 몇 개 올렸고요. 그래서 최대한 해볼게요. 좀 빨간색, 노란색을 맞춰 보겠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여기 하나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하나 또 정렬했고요. 나머지 한 개 여기 있네요. 이렇게 정렬한 다음에 자, 올려서 이렇게 대체한 다음에 센터 다시 이제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원상복구 한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정도 지금 남았는데, 자, 이 두 개는 이 빨간색, 파란색 이거는 그냥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안 맞아 있는 걸로 이렇게 대체해서 또 맞췄고요. 그러면은 지금 안 맞아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안 맞아 있는 네 개. 지금 쉬워 보이는 것부터 할게요. 쉬워 보이는 것부터. 자, 지금 이거 이렇게 정렬했고요. 이거는 지금 상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야겠죠. 뒤집어 놓고 맞췄고요. 그 다음 녹색에 흰색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 빈자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를 하고요. 이렇게 센터에 있는 엣지 조각들을 먼저 정렬하면 5 곱하기 5 큐브처럼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다 빈자리 하나를 만들어주고 이 두 개를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이렇게 대체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이 센터 정렬이 됐죠. 마지막 3개의 엣지 쌍만 이제 맞추면 되는데, 이 3개의 엣지 쌍 맞추는 게 조금 까다로우실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두 개는 파란색, 노란색을 여기를 이렇게 빈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 빈자리를 이용해서 하나 맞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두 개의 엣지가 남는데, 마지막 두 개의 엣지 남았을 때가 좀 까다로우실 텐데, 자, 마지막 엣지를 이 두 개의 엣지 센터만 먼저 정렬한다 생각하고 4 곱하기 4라고 생각하고 위아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집고 다시 제자리로 갖고 와서 센터 정렬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같은 층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지금 정렬이 됐어요. 그죠? 같은 종류의 엣지상으로 됐는데, 지금 이거는 중간에 한 개만 뒤집어져 있죠. 이거는 페리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랑 똑같죠. 이렇게 한 개의 엣지 조각이 뒤집어져 있는 거. 6 곱하기 6 큐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내릴 때 이렇게 두껍게 내리고, 자, 이렇게 해서 엣지 조각을 페리티를 해소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마지막 엣지 정렬을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둘 다 페리티인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페리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페리티 한번 쓰고 여기서 페리티 공식 한번 써도 맞춰지지만,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자, 보시면 두 열만 이렇게 보낸 다음에 여기서 이 엣지를 뒤집는 거예요. 뒤집은 다음에 원상복귀를 이렇게 하면 이 두 개가 둘 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리고 맞추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최종 형태인데, 3개가 정렬이 돼 있고 하나 안 맞고, 여기도 이렇게 3개에 하나인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하나 안 맞는 한 조각을 이렇게 위층에다 두고 여기에 상대 위치, 같은 위치에 똑같은 조각을 이렇게 두신 다음에 이렇게 일로 보낸 다음에 엣지 뒤집는 공식 쓰시고
다시 되돌아오면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런 상황으로 마지막 두 개가 남으면 이건 4 곱하기 4 큐브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내놓은 다음에 엣지 뒤집고 다시 되돌리면 이렇게 맞습니다. 자, 엣지 정렬이 끝났으면 이제 3 곱하기 3 큐브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십자가부터 만들면 되겠죠. 자, 6 곱하기 6 큐브 맞추시는 분이면 3 곱하기 3 큐브는 다 할 줄 아신다고 생각하고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래서 십자가 만들었고요. 이렇게 두꺼운 회전 안 쓰고 얇은 회전만 쓰면 3 곱하기 3이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만들었고 이제 F2L 하면 되겠죠. 본인이 하실 줄 아시는 방법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 곱하기 3 큐브 맞출 줄 아시는 분이면 이렇게 F2L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면을 제외한 부분은 다 맞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 마지막 면을 맞춰야 되는데, 마지막 면을 뭐 본인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셔도 되지만 6 곱하기 6 큐브도 4 곱하기 4 큐브처럼 페리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OLL, PLL 순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OLL, PLL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공식 4개로 OLL, PLL 다 끝마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배우시고요. OLL, PLL 할 줄 아시는 분들은 4 곱하기 4 큐브 페리티 상황이랑 똑같다 생각하시고 나머지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OLL을 먼저 하기 위해서 먼저 엣지들, 윗면에 엣지들 먼저 오리엔트 시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십자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해당되는 이렇게 4개의 엣지 중에 노란색이 하나도 없죠. 이럴 때는 공식 이렇게 앞면을 한번 이렇게 돌린 다음에 트위스트 하고 그 다음에 앞면 돌렸던 걸 제자리로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2개의 엣지가 이렇게 맞을 거예요. 이렇게 2개의 엣지가 노란색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12시, 9시에다가 맞는 엣지 2개를 놓으시고 또 똑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여기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로로 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로로 놓은 상태에서 또 똑같은 공식 하시면 이렇게 노란 십자가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근데 마지막 면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노란 십자가를 못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엣지에 해당하는 4개 중에서 1개 또는 3개만 이렇게 노란색일 경우에는 공식을 아무리 써도 엣지 개수가 이렇게 3개까지만 맞고 나머지 1개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페리티 공식을 이용해서 마지막 1개를 뒤집어야 돼요. 자, 이렇게 1개만 맞을 때는 자, 하나 맞는 거를 이렇게 멀리다 두고 공식을 쓰면 이 엣지가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이 엣지를 이렇게 뒤집는 공식 4 곱하기 4 큐브의 페리티 공식과 똑같아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한 다음에 이렇게 X 회전을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1개 엣지가 뒤집어져서 이제 맞는 엣지 개수가 2개가 됐죠. 이러면은 정상적으로 OLL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만들 수가 있죠. 3개 엣지가 맞은 경우에는 뭐 이쪽 방향 보고 만드시는 것보다는 여기를 보고 이 엣지를 뒤집어야 십자가가 바로 완성이 되겠죠. 유리한 쪽에 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 방향을 놓고 뒤집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부러 이걸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이걸 하나 뒤집어서 이렇게 짝수개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십자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노란 십자가를 완성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 코너 조각들까지도 노란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OLL 공식 아시는 분들은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OLL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공식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노란 십자가 상태에서 공식 하나만 반복하면 노란 면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이 위치 있죠? 이 위치에다가 노란 스티커가 오게끔 이렇게 돌려서, 지금처럼 이렇게 노란 스티커가 여기에 아무리 돌려도 안 올 때는 노란 스티커 하나를 여기에다 둔 상태로, 자, 공식을 쓰시면 돼요. 공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식이에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이제 또 여기를 돌려서 여기에 노란 스티커가 오게끔 한 다음에 공식 반복하면 돼요. 이 공식은 OLL 공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배워두시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에요. 노란 스티커를 여기다 두시고, 자, 하시면 이렇게 노란색이 완성이 되죠. 노란 십자가 상태에서 노란면 만드는 거는 공식 7개만 외우시면은 한 번에 노란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는 투룩 OLL이라고 하는데, 제가 댓글이나 본문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투룩 OLL 모르시는 분들은 꼭 배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노란면을 만들었으면 이제는 여기 옆면 색상들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조각들의 위치를 좀 이동해서 큐브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LL을 정확하게 할 줄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PLL 정확하게 할 줄 모르시는 분이면 제가 공식 2개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공식 2개 가지고 PLL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개의 코너 조각이 같은 색상인 곳이 하나도 없을 때는 아무데나 보시고 공식을 한번 쓰시는 거예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JB펌이라고 부르는 공식이에요. 자, 이렇게 공식을 한번 쓰시면 이렇게 같은 색상인 부분이 생겼죠. 지금 다 같은 색상은 아닌데, 지금 다 같은 색상은 아니지만 같은 색상인 부분이 생겼죠. 그러면 이 같은 색상인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왼쪽에다 두시고 또 JB펌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전부 다 헤드라이트가 생겼죠. 전부 다 헤드라이트죠. 자, 그 다음은 이제 PLL 공식 두 번째, 이번에는 엣지 조각들 위치 이동하는 공식, 이번에는 U펌이에요. U펌이라는 공식인데, U펌은 지금처럼 이렇게 엣지랑 코너랑 같은 색상인 곳이 하나도 없을 때는 아무 방향 보시고 한번 쓰시면 돼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공식을 한번 쓰면 둘러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맞는 부분이 하나 정도는 아마 생길 거예요. 만약에 안 생기면 한 번 더 반복하시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맞아 있는 곳이 생기면, 하나가 생기면 이걸 이렇게 멀리다 두시고 공식을 또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큐브가 맞춰질 수도 있고 완성이 될 수도 있고 완성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맞아 있는 거를 멀리다 두시고, 자, 이렇게 하면 큐브가 완성이 되죠. 이제 예외 상황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엣지 조각 맞추는 공식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코너들은 지금 다 맞아 있죠. 엣지만 맞추면 되는데 이렇게 2개만 교환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3곱하기3 큐브 공식으로는 맞출 수 없는 상태거든요. 이게 PLL 페리티라고 부르는 상황입니다. 이 PLL 페리티 상황은 이 엣지와 이 엣지를 교환하는 공식을 써서 해소를 해야 돼요. 공식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큐브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이런 페리티 상황도 있거든요. 다 맞아져 있는 곳이 이렇게 인접해서, 맞은편이 아니고 이렇게 인접해서 맞아 있고 이렇게 2개 엣지만 교환되어 있는 상태. 이것도 3곱하기3 큐브 해법으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도 똑같은 페리티 공식을 써서 이 위치를 교환을 해주게 되면 큐브를 3 곱하기 3 큐브 공식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을 보고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냥 이 방향을 보고 쓸게요. 이렇게 하면 다 맞은 곳이 하나만 생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엣지랑 코너랑 색상이 다르죠. 이 상황이면 3 곱하기 3 큐브 해법으로 되는 거예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큐브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자, 예외 상황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방금 보여드린 대로 여기에서 그냥 페리티 공식 써서 엣지 이거 두 개를 교환한 다음에 333 큐브 해법을 써도 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두 개 엣지만 교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두 개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트위스트를 한번 해요. 이렇게 6시, 3시에다가 안 맞는 걸 두시고 트위스트를 이렇게 한 다음에 페리티 공식을 한번 써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 U2까지 한 다음에 트위스트 했던 거를 되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엣지만 딱 교환해서 큐브를 바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 곱하기 6 큐브 맞추는 방법 오늘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